오늘 증시 내부를 들여다보고 내일장을 전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장 탑10 증시 갑론을박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오늘의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님. 네, 자 오늘은 토마토 투자 자문의 유성치 운영력과 토마토 투자 클럽의 하재누리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대응들 좀 어떻게 하셨는지 좀 짧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일단 오늘 다음하고 또 카카오 합병된 걸 알고 시장에 이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 종목 몇 개 좀 찾아봤더니 네네. 아침에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종목은 따라서 잠깐 단기 매매를 좀 했는데 시장이 워낙에 거래가 안 되니까 그런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을 빨리 매매하는. 그래서 오늘 그쪽에다 좀 짧게나마 좀 포인트를 맞춰서 매매를 해봤습니다. 네, 운영력님 어떠셨어요? 네.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일부 그 포트에 비중이 있었거든요. 네네. 많지는 않았지만, 근데 오늘 다음 카카오 이슈가 뜨면서 좀 고전을 했습니다. 좀 그대로 갖고 계시고요. 네. 네, 일부 그대로 갖고 계시고. 자, 일단 오늘은 대부분 다 이렇게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그 다음 카카오 인수건이 시장을 좀 지배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탑10 시작해 보겠습니다. 권미라 앵커. 네, 지난 금요일에도 저희가 탑10에서 디어 캔들과 또 밸류 포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시세의 연속성이 이쪽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밸류 포션이 참 다음 주까지 급등을 예고했던 어떤 모멘텀이었나 하는 생각도 오늘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자, 탑10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의 탑10 첫 번째는 다음과 카카오입니다. 다음 카카오, 국내 2위 포털 다음과 국내 1위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가 합병을 결정했습니다. 합병이 완료되고 나면 시가총액이 약 3조 4천억 원으로 코스닥의 1위, 셀트리온 다음으로 2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시죠. 위메이드입니다. 오늘 카카오의 지분 가치가 증시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위메이드, 삼지전자, 국순당 그들이 그 면면인데요. 특히 주요 주주죠. 위메이드, 카카오의 지분을 5.67% 가지고 있습니다.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네이버의 위기입니다. 자, 빠르게 M&A를 통해서 다음이 현재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네이버의 사업 구성과 비슷한 형태로 갖춰져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가 네이버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까요? 네이버의 주가는 오늘 4%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일까요? 오늘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의원님. 네, 자, 세 가지 주제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다음 카카오, 이메이드, 또 네이버의 위기 이렇게 첫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유성치 운영님 먼저 이 중에서 어떤 거 좀 보면 좋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다음하고 카카오하고 지금 합병이 됐으니까요. 그게 이슈로 잡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키워드로. 네, 오늘 이렇게 시끌벅적했습니다. 관련주들 어떻게 보면 대도하는 종목까지 같이 그냥 움직였던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좀 인수 배경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가져왔을까요? 아니면 또는 카카오가 왜 굳이 다음을 선택해서 들어왔을까요? 제 생각에는 다음 입장에서는 카카오가 톡이 상당히 필요했을 것 같아요. 모바일 쪽에서 마이피플이라고 있지만 거의 실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모바일 쪽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작업에서 다음 쪽에서 먼저 인수를 하자고 이렇게 제의를 해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저는 카카오 입장에서 또 좀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1억 3천만 명에서 지금 가입자 수가 거의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해외 쪽으로 진출하자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돈이 또 없어요. 근데 실적은 계속 지금 게임 쪽 매출이 줄고 있는 늘긴 늘었는데 수익률이 줄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내년도에 자기들이 상장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IPO를 진행하는데 실제 계속 안 좋아져요. 성장성에 의문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 자기들 원하는 금액, 몇 조 원의 금액을 제가 볼 때는 상장할 때 모으기는 쉽지 않다 보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우회 상장을 노리지 않았나. 그래서 서로 카카오 측에서는 뭔가 너무 시간이 한 1년 남았으니 뭔가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래도 실제로 자기들한테 돈이 안 들어오지 않나요? 들어오나요? 이번에 이렇게 한다고 해도? 돈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 교환을 하는 거니까 1대 1.5 정도로 지분 교환을 하는 거니까 제가 알기로도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건 조금 더 자세히 합병 조건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로 간에 어떤 이해가 맞았을 것이라는 견해신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렇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별도로 메신저가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시장을 마켓을 점유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에 또 거기에 보태는 것보다는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마이피플 거의 유명무실한 건데요. 네네, 예. 거기에 들어가서 그 입지를 강화시키면은 그 다음에 따른 어떤 시너지를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네이버가 합병을 했다. 그러니까 물론 더 시너지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그 상태 대부분 겹쳐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수익을 내거나 또 시너지가 커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아마 이런저런 머리를 많이 굴렸겠죠. 생각을 많이 했을 거고 결론적으로 다음이 훨씬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먼저 우회 상장 먼저 승인권 얘기해 볼게요. 일단 그 보고서 다음이 낸 보고서에는 자기네가 이건 우회 상장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더라고요. 우회 상장이 맞는 거죠? 그 우회 규정상으로. 상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건 우회 상장 외에 다른 걸로 설명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네. 우회 상장권은 승인되는 것으로 보고 그렇죠. 뭐 일정대로는 그럼 가면 실제로 이제 합병도 되고 우회 상장돼서 거래가 된다고 봐야 될 텐데요. 다음은 일단 좀 언제쯤 매매가 재개될 것으로 보세요? 당장 내일 정도 되나요? 일단 빠르면 내일 당장 될 수 있죠. 내일도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죠? 이게 지금 뭐 무슨 엄청난 문제거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회 상장이냐 아니냐, O 아니면 X이기 때문에 그 네네. O만 되면은 뭐 거래자는 바로 그냥 문제가 없죠. 진행하면서 그렇죠. 거래도 되면서 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주가에 좀 상당히 좀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매매가 이제 재개가 되면 지금 뭐 그 네이버나 뭐 이런 일부 포털들 댓글 달린 거 보면 뭐 곧바로 상한가다 뭐 이런 쪽도 견해도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내일 주가 다음 어떨 걸로 보세요? 다음은 제가 볼 때 효과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뭐 스트레이트로 상한가 딱 그건 모르죠. 그건 이제 뭐 제가 알 수가 네. 있는 부분은 아니고. 네네. 근데 일단 분명히 효과는 있을 거다. 왜? 다음이 네이버에서 상당히, 물론 검색 점유율도 많이 밀렸고요. 광고도 거의 따라잡혔거든요. 네네. 근데 가장 네이버와 비교했을 때 떨어지는 부분이 모바일 쪽이었거든요. 근데 카카오톡이라는 온건을 얻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거라 보는 거죠. 실제로도 이제 카카오톡 쪽에서 이제 다음 뭐 뉴스 집어넣고 광고 집어넣고 하면은 실제로 매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단발적으로 뭐 상한가 들어가든 뭐 며칠 오르든 간에 그런 부분은 반영이 될 거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검색 점유율이 솔직히 다음에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네.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30%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바일 쪽 효과라는 것도 그게 지금 카카오톡이 제가 봤을 때는 국내에서는 파괴력이 있지만 해외 쪽에서는 거의 파괴력이 없다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볼 때 다음이 해외 쪽에서 카카오톡을 정말 성장시킬 수 있느냐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장기적으로 낙관하기 좀 어렵다 봐요. 그래서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일 상한가가 안 붙이고 한 7, 8% 이렇게 어정쩡하게 출발하면 따라붙어도 된다고 보세요? 단기적으로? 다음. 그건 제가 모르죠. 그건. 아니, 가만히 하시는 입장이 지금 참관이 어떠세요? 우리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올라서서 상한가 네. 바로 붙을 수도 있을 거고 만약에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어설프게 움직이면은 네. 일단 한번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네. 예를 들어 갖고 지금 그 카카오 지분이 있는 뭐 위메이드나 네. 또 뭐 이래저래 엮였지만은 바른손 같은 경우도 또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다 붙어버렸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것도 물론 있어요. 뭐 삼지전자 같은 경우도 있고 다 이렇게 있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게 카카오 지분이 요만큼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네. 0.05% 있는데 그거 갖다가 네, 움직인단 그렇죠. 말이죠. 예, 예. 그러면 시장이 다음이 그것 때문에 엄청난 파괴력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단 기대감은 주가에 반영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네. 뭐 첫날 거래가 재개되게 되면 그게 내일 될 수도 있고 모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네. 거래가 재개되면 일단 강세로 그 주가 흐름에 반영이 좀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부 증권사에서는 뭐 한 10만 원, 12만 원 선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던데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였거든요. 일부 아까 네이버 말씀해 주신 네이버는 좀 밀렸던 부분도 있고 또 이외에 지금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뭐 중소형주긴 합니다만 뭐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도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어떤 매매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건 저도 거의 의견은 비슷한데요. 네이버 네이버는 어떨 거로 보세요? 네이버는 단기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 4% 가까이 빠졌거든요. 네, 근데 이런 흐름은 아마 내일장까지 조금 더 이어질 걸로 보여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 역시 그 네이버가 국내 쪽에서는 어느 정도 타격은 있을 거로 보이지만 지배력이라든지 라인이나 밴드의 성장성을 감안해 본다면 역시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판단하거든요. 밀릴 때 네이버 사야 된다라는 그렇죠. 입장이신 그러니까 지금 거고. 단기적으로는 다음 쪽 관련주들이 나을 거라 보여요. 뭐 이메이드도 그렇고 그 관련주도 오늘 또 개별주도 몇 개 올랐지만 근데 그쪽이 솔직히 그 지분 조금 가지고 무슨 큰 수혜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짧은 예. 그런 반등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신의 영역이니까 어느 정도 오를 거라고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 같고요. 네. 알아서 잘 대응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대신에 네이버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
파장 때문에 조정이 좀 깊숙이 들어온다면 오히려 그동안 매수를 못 하셨던 네. 분들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많이 그렇게 계신 생각합니다. 거고. 자, 전문가님은 그러면 좀 짧게 들어볼게요. 이 네이버나 이 관련주들의 흐름, 만약에 내일 뭐 다음이 강할지 이제 내일이나 모레 재개가 되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쪽들까지 이제 같이 이렇게 묶어서 올려갈 만한 재료라고 보세요. 다음 밑에 이제 붙어 있는 종목도 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네네. 오늘 뭐 올라간 개별 종목. 네네, 예. 이거 개별 종목은 그런 부분에 부합돼서 진행될 수는 없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삼지전자 0.05% 있는 거 이건 아니고 또 뭐 개별적으로 지분 투자해서 가지고 있는 개별 회사가 투자했던 발언서 이런 건 또 사실은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아니니까 빼고 네네, 예. 사실 웰메이드 같은 경우는 지분이 꽤 된단 말이죠. 그럼 이게 위메이드 웰메이드는 옷이죠, 옷. 네네. 헷갈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자꾸 헷갈리네. 위메이드죠. 네네, 지분. 위메이드가 지분이 있기 때문에 얘는 네. 지분이 제법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의 영향은 다음에 주가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10만 원 간다. 그럼 지금보다도 30% 올라가야 되는데 그대로 그거는 좀 반영이 돼야 가치 되겠죠. 증분이 그대로 그렇죠. 연결될 그런 거란 부분은 반영이 될 말씀이시군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견해는 일단 다음은 매매 재개가 돼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주 뭐 초강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 전체적으로는 같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계시네요.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고민한 앵커. 네, 카카오톡이 해외에서 글로벌 가입자가 급증하고 증가하는 추세가 나와야 좀 네이버와 어깨를 견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선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세계 1위 PCB 업체 일본의 맥트론이 삼성 갤럭시 S5에 FPCB를 납품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들만 취급해 왔었는데요. 국내 기업들과만 거래를 해왔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부품 전략이 바뀌는 것인지 오늘 FPCB 관련주들이 52주 신저가를 썼네요. 자, 다음 키워드는 이건희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드디어 혼수 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배구조 재편 가속화에 따른 삼성그룹주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자, 다음 여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한류 콘텐츠입니다. 중국 모멘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매체가 별그대 김수현이 올 상반기 중국에서 벌어들인 돈이 328억 원이라고 추산을 했습니다. 아이돌 그룹 엑소의 단독 콘서트는 멤버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11명으로도 충분히 성황리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오늘 음원과 또 엔터 여러 가지 관련주들, 한류와 관련된 종목들 계속 움직였습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 보시죠. 조선주입니다. 자, 지금 2,000포인트 돌파까지 중국의 모멘텀이 없이 올라왔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한 증권사에서 이런 시황을 오늘 냈는데요. 이후에 PMI 지표 호조가 나왔죠. 그리고 그동안 상승했던 것이 유럽의 그 모멘텀, ECB에 대한 기대감이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쪽이 조선주고요. 또 특히 중국 모멘텀과 관련해서 소재 산업재 섹터의 향후 흐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건희, 한류 콘텐츠, 조선주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하재윤 전문가님은 이 중에서 좀 어떤 거 보고 싶으세요? 사실 지금 거래가 없는 시장이니까 네. 종목별로 움직이는 것에 아주 민감한 재료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류 콘텐츠 쪽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콘텐츠. 사실 이제 아까 그 카카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이 이제 그렇죠. 인수한 거는 결국 콘텐츠의 인수라고 어떻게 또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주가 흐름들 보면 일부 종목들은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그 콘텐츠 종목들이 지금 장세에 되게 좋은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 정책적인 면이 뒷받침이 됩니다. 정책을 갖다가 만들면은 우리 이제 증권 격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정부 정책에 대들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그건 결국 정책을 따라가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적인 면에서 하다 보니까는 그 음원 관련된 부분의 종목도 올라가고 또 콘텐츠 관련된 부분도 올라가고 그거를 연결시켜서 방송 서비스까지도 올라가고 물론 모든 종목이 다 가진 않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몇 개가 셀렉트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정책적인 면이 가장 큰 거고 또 아까 잠깐 그 권미라는 그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중국 시장이 예전에 우리 일본 시장에 많이 진출해서 TV 방송도 뭐 드라마도 많이 갔잖아요. 근데 네네. 굿즈로서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거의 네. 요새 뭐 혐한 얘기도 많이 나오면서 근데 그게 중국 시장으로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 뭐 아까 특정 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어떠한 돌파구를 만들고 거기에 자꾸 연결돼서 그쪽에 큰 인터넷 업체들하고 우리 컨텐츠 업체하고 링크가 자꾸 된단 말이죠. 네네. 이거는 뭐 당연히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게 주가 상승의 요인이겠죠. 네. 자, 오늘 나왔던 그 카카오에도 텐센트가
맥시모로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맥시모라는 그 투자 유한 회사인 것 같아요. 사모 PF 뭐 이런 자기가 갖고 있는 자회사격으로 들고 있는 투자 회사였던 것 같은데, 그쪽 지분이 한 13%가 있더라고요. 텐센트도 카카오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텐센트가 지금 외신 나오는 거 보면 뭐 한 현금 캐시만 7조 원이 넘어간대요. 걔네가. 그래서 그런 그 엄청난 현금 가지고 아시아권에 있는 뭐 콘텐츠 업체 포함해서 M&A 계속 할 거다라는, 저번에 CJ 이름도 좀 일부 들어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돈들의 흐름이 이런 업체들한테도 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세요. 뭐 당연히 크게 주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텐센트라는 회사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도 삼성보다도 브랜드 네임에서 앞섰거든요. 그만큼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이런 회사들이 무섭게 치고 나오는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시장 확대가 신한류 이제 콘텐츠가 왜 이렇게 각광을 받냐면, 물론 콘텐츠의 질도 좋지만 지역별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재누리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로 중국이나 해외 쪽으로 진출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전 같으면 우리가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이 뭐 PC나 노트북 쪽에서만 사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모바일화되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나 또는 스마트카 또는 스마트 TV로 확장되면서 콘텐츠가 들어갈 때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음원 쪽이나 게임 쪽이나 그 외에도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요인을 주고 있다 보거든요. 그런 요인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아까 그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로엔 같은 경우가 한 10% 올라서 나왔거든요. 실적을 보니까 좀 1분기에 잘 나왔더라고요. 그 플래닛 같은 경우는 오늘 땅을 쳤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 규제법상에 걸리다 보니까 뭐 지분을 팔게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런 쪽들, 그러니까 로엔 같은 경우에 지금 구간대 뭐 주목받고 있는 원인이라든지 향후 전망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렇게 봐야 되는 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음원 섹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방송 서비스 하나 있고, 뭐 이렇게 좀 분류를 시켜본다면, 음원 섹터에서는 로엔이 당연히 앞서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로엔 같은 경우가 그 디지털 음원 시장에서 마켓 점유율이 50%입니다. 그럼 얘가 당연히 선두죠. 그러니까 이 종목의 움직임에 다른 것들은 따라붙는 거기 때문에, 따라붙는 것들은 사실 그 항시 먼저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움직임이 강해지는 것은 아마 앞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양을, 그렇죠. 그런 모양이 있는 거고,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해외 광야 관련돼서 보는 뭐 이런 쪽이요. SM에 관련돼서나 뭐 또 SM, CNC 관련된 이런 부분 보면은 뭐 중국과 그냥 아주 강력한 그 고리를 자꾸 맺어 가니까 그게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라도 그 뭐 바이두나 또 아이치나 이런 쪽에 이제 MOU 체결했잖아요. MOU 체결했다는 것은 그쪽과 뭔가 연결된 사업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냥 생뚱맞게 MOU 체결을 안 했을 거니까. 그럼 결국 기업이 돈 벌 수 있는 소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쪽 콘텐츠 쪽은 우리가 직접 잘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어떤 말씀해 주신 약간의 그런 뉘앙스를 보자면 거대 자본들과의 어떤 합작에서 그렇죠. 이제 신규 시장에 특히 중국 쪽에 진출했었던 모멘텀들이 섞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죠. 자,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미란 앵커. 네, 다음 보시죠. 또 다음이 나오네요. 다음입니다. 네, 8번째 키워드입니다. 8번째 키워드는 실리콘웍스입니다. 국내 최대 팹리스 업체 실리콘웍스가 LG그룹에 편입된다는 소식이 오늘 나왔는데요. 자, 앞으로 LG그룹과의 실리콘웍스의 시너지 효과, 그리고 또 기업 가치가 재평가가 가능할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키워드입니다. 호빵주 핫뜨거. 네, 여름에 호빵주가 급등하다니요. 네, 삼립식품이 오늘 장중에 10만 6천 원까지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16일에 이런 소식이 나왔네요. 식품 유통사업 부분을 분할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후에 주가가 2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오늘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어요. 자, 10번째 키워드 보시죠. 엘니뇨입니다. 계속해서 증시에서 엘니뇨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키워드에서 지난주에 뭐 에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다뤄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농수산물 가격, 그리고 또 비금속 가격, 비철금속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엘니뇨 발생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오늘 관련해서는 남해화학이 신고가였는데요. 자, 토론 시작해보죠. 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토론해볼 키워드들, 실리콘웍스랑 호빵주 핫뜨거, 또 엘니뇨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오늘 실리콘웍스를 우리 제작진, PD님들이 선정을 해주셨어요. 역시 이제
LG가 이제 인수했다는 점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주가는 좀 올랐다가 좀 밀렸습니다. 역시 뭐 재료 노출로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재료가 노출되면은 그 파괴력이 있는 재료냐 아니면 어설픈 재료나 이게 이제 차이가 있겠죠. 네. 근데 이거는 물론 먹히는 재료긴 한데 네. 노출됐다는 건 이미 알고 있던 투자자들이 있을 거란 얘기잖아요. 그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을 하겠죠. 근데 이게 또 올라가려면은 뭐 어느 정도 연결고리만 있으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 회사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리콘웍스 뭐 하는 회사인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저도 이 종목을 매매를 좀 해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TV 같은 거 우리 리모컨 있잖아요. 네. 리모컨 가지고 탁 누르면은 탁 켜지고 탁 누르면 탁 꺼지잖아요. 네. 그 센서 칩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네. 뭐라 그래야 되지? 운영 체제라고 해야 될까요? 운영 체제 그러니까 관련된 칩. 하여튼 저 어려운 건 잘 모르겠고 그 센서 칩을 만드는 회사고요.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가 구동될 수 있게 돌아가게 하는 그러니까 구동 칩을 만드는 장치에 회사인데 관련된 반도체. 이게 네. 이제 이 회사가 요새 주목받은 게 이제 LG 그룹 문제도 있고 네, 그 특히 또 하나 그 센서 관련해서 수혜주로도 분류가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예. 예전에는 TV 쪽만 했는데 이게 이제 막 확장이 되는 거예요. 요새 사물 인터넷 해가지고 가전이나 여러 가지 분야로 지금 인터넷이 확장되다 보니까 네, 네, 예. 거기에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센서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수혜를 받을 거예요.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센서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들어가지 않던 부분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데서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수요가 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것이다라고 네. 보시고 아까 앞으로는 이제 오늘 조금 이제 음봉되면서 끝났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재료가 좋다고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좀 어떨 것으로 보세요? 이 회사가 그동안에 사실 LG 디스플레이에 별로 납품이 안 됐었습니다. 작았어요, 네. 규모가. 네. 그럼 LG 진해 19로 포함되면은 LG 디스플레이 납품건이 열어지겠죠? 네, 네, 뭐 그러면 당연히 이 기업의 외형적인 성장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외형적인 성장이 수익과 연결 안 되는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기업 가치가 늘어날 거고 이거를 자꾸 키워서 LG전자도 이제 스마트폰 만드니까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자꾸 얘한테 어떤 연구 용역을 조소하게 되면 당연히 기업이 입지가 강화될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그 실리콘웍스에 대한 부분은 LG에 편입됨으로써 급등을 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LG전자의 스마트폰 관련된 아까 말씀하신 센서 관련 이런 반도체 관련 이런 쪽으로 자꾸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본 틀이 갖춰졌으니까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수밖에 거죠. 없는 상황이죠. 또 28일 날 LG에서 또 G3도 내놓는다고 하는데요. 좀 관심 있게 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리콘웍스도 뭐 지난주에 그 말씀하셨지만 센서와 관련해서 증권사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가 참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이번 주까지 LG그룹 편입 소식까지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10가지 키워드가 전체적으로 나왔는데요. 보니까 뭐 오늘 종목에 대한 얘기들 좀 지분이 높았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종목의 전략을 짤 수 있는 모멘텀들이 전반적으로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저는 내일장까지 가져갈 키워드로 한류 콘텐츠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유성치 운용령님께서 또 어떤 콘텐츠에 주목하실지 궁금한데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가실 건가요? 네, 저는 뭐 내일 장까지 가져갈 키워드로 엘니뇨를 한번 선정해 보겠는데요. 역시 에그플레이션 수혜주로서 최근에 남해양을 비롯해서 관련주들이 상당히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물 가격의 급등이 제가 볼 때 일시적인 현상 같지는 않고요. 아마 장기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올 한 해 내내 이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남해학이 오늘 또 5%또 올랐었네요. 자 전문가님은 내일까지 가져갈 키워드 어떤 쪽 보십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저는 한류 콘텐츠 관련된 부분, 그 부분이 뭐 기술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모습이 몇 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내일까지 가져갈 콘텐츠 내용에 대해서 좀 보시라고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 두 가지 꼽아보고 싶은데요. 한류 콘텐츠 저도 좀 긍정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다음 카카오가 좀 단기적으로는 좀 모멘텀이 되지 않겠나 좀 이렇게 자 보여집니다. 자 바로 내일장 공략주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 운영자님 내일장 공략주 어떤 거 갖고 오셨습니까? 네, 저는 그 콘텐츠 쪽에서요. SBS 콘텐츠 허브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키워드는 아까 엘리뇨 하시고 네. 공략주는 콘텐츠 사시고 하셨어요? 네, 조금 많이 안 올라가지고요. 많이 그럼 남해학은 내일 좀 힘들 걸로 보세요? 뭐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요. 괜찮은데
내일장 가져올 키워드하고 단기 무조건 공략주하고 아니요, 일치되지 않아도 일치 되는데 돼야 되는 건 아니죠. 아까 말씀은 네. 또 그렇게 하시고 네. 또 공략주는 그쪽에서 갖고 오셨길래 여쭤봤습니다. 네. 좀 더 좋아 보인다는 거죠, 콘텐츠가. 일단 네. 오늘 보니까 남해학이나 몇 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고요. 네, 앞에 네. 매물대가 좀 있는 종목도 좀 있어서 네. 오늘 일단 SBI 콘텐츠 허브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매수 진입으로는 나아 보여서 가져왔는데요. 네. 일단 매수가는 19,800원 종가 정도 수준에서 전후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예. 목표가는 제가 24,000원, 손절가는 18,500원 잡아드렸는데 일단 한 20% 정도 내의 상승을 제가 가능하다. 가능하다고 봤는데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일단 올해 네. 전체 순이익 예상치가 한 300원 넘었어요. 한 310억 정도 내야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4,100원이니까 퍼로 따져보면 한 13배 정도 되거든요. 네네, 네. 근데 평균적인 콘텐츠 관련 회사들의 퍼가 한 15에서 20 내라고 본다면 지금 많이 오르면 제가 볼 때 한 30% 적게 오르면 한 10% 내는 오를 수 있다 보거든요. 연간으로 보시는 거죠? 좀 그죠. 큰 흐름에서. 네, 그러니까 예. 평균적으로 본다면 한 20% 내의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보이고 실제로도 뭐 실적이 워낙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눌림목 줄 때마다 관심을 좀 두시기 바랍니다. 네, 파제너리 전문가님 어떤 쪽 보십니까? 공략주? 제가 유성 전문가하고 전혀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네. 종목이 같은 종목이세요? 같아요. 종목이. 아, 종목이 같으세요? 저는 그 원래 이 컨텐츠 네. 쪽을 오늘 집중해서 보고 네. 또 내일도 봐야 되겠다 해서 그 중에 종목을 고르려고 네. 이제 그 안에서 종목을 골랐는데 SBS 컨텐츠 허브를 저도 골랐어요. 골랐는데 이 사전에 미리 얘기됐던 건 전혀 없습니다. 혹시 네. 또 보시는 네. 분 똑같이 얘기했나 보다 하시는데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네. 얘기했으면 바꿨을 건데. 아, 근데 두 분은 그렇죠. 저번 주에도 내수주로 일치가 됐고요. 그렇죠. CJ 그룹주였죠. 네, 오늘도 일치가 되시네요. 네. 이게 아까 제가 중국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 회사는 사실 그 돈을 많이 버는 섹터가 여러 섹터 중에서 어디 부분이냐면 미디어 사업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어 사업 부분이 고성장하면은 이 회사는 기업 가치가 커지게 돼 있습니다. 수밖에 없다. 근데 네, 예. 지금 현재 재무적 적정가가 한 19,000원 돼요. 지금 예. 가격이거든요. 그럼 이렇다면은 중국 시장에서 외형 성장이 한 45% 늘어날 것으로 올해 예측되는데 네. 그만큼 주가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만큼 갈지 더 갈지 모르겠지만 그게 주가 상승의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슬금슬금 외국인들 매수 이런 게 들어오는 게 다 그런 그 요인에 의해서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수급도 또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목표가 얼마 정도로 할까요? 일단 매수는 저는 유성천보다 조금 낮춰서 19,500원. 300원 낮은. 예, 네. 그래서 예. 단기 매도 시점은 한 10% 올라가는 22,000원 정도 받고요. 네. 손절가는 18,200원 이렇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네. 자, SBS 콘텐츠 허브가 월드컵이랑도 어떤 좀 연관되는 모멘텀이 있을까요? 유성치 운용령님?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네. SBS나 MBC나 KBS나 다 할 텐데 KBS는 모르겠어요. 파업하니까 모르겠지만 SBS 당연히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있을 거고 우리 2002년 그 월드컵 때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였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있겠죠. 네. 네, 저도 충분히 영향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는 큰 트렌드 자체가 이 컨텐츠 기업들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확장되는 그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네. 단기로 보시면 제가 볼 때 재미없을 것 같고 좀 큰 흐름에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서 월드컵과 또 엮이려면 엮일 수 있는 종목들도 참 많더라고요. 플러스 알파로 또 다른 모멘텀이 있는 쪽을 한번 좀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질문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장 10가지 키워드 가운데서 내일 장까지 가져가셔야 되는 키워드는 가음 카카오, 한류 콘텐츠, 또 엘니뇨였습니다. 자, 내일 장의 공략주는 SBS 콘텐츠 허브 두 분 모두 이 종목에 집중을 하시네요. 오늘 장 탑10이었습니다. 네, 자, 인터넷과 컨텐츠 쪽으로 이제 매기가 쏠려 있습니다. 이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